그래서 고층에 살면은 땅바닥에 빨리 사는 게 죽어요. 오래 삽니다. 그럼 동안을 유지하려면 물질 근처에 최대한 그쵸. 있어야 되는 그래서 건가요? 100층짜리 건물에 산다 그러면 100층의 맨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과 1층에 사는 사람 사이에는 잘하면 한 100년 살면은 1초쯤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타워팰리스 같은 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심각하네. 그럼 고층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네. 타워팰리스 살면 1초 먼저 갑니다. 예.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 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항배 교수님이시죠.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석학이시지만 또 오늘 이곳에서만큼은 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항배 형으로 불리고 싶은. 네. 김영도 교수님이 썰은이나 그다음에 입자물리에 관련된 뭐 이것저것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나와서 하는 얘기를 하나만 하자. 좋습니다. 문제 하나 딱. 그래서 쪽집게 가외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가장 작은 세계인 소립자를 쫓는 입자가속기 연구소가 바로 세른인데 항상 그 세른에서 이제 그 소장이 나와서 우리는 뭐 한다. 또는 그 세른의 과학자가 이제 우리 연구해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질문에 항상 보면 우주의 비밀을 밝힌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우주에 존재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 입자가속기라고 하는 건 가장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인데 우주는 가장 큰 세계고 이 도대체 왜 그걸 갖다 붙이느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그걸 한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많이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그림의 이제 왼쪽에 보면 헬진 그 메타라고 쓰이는 것과 작은 꼬맹이가 하나 나오는데 저게 이제 엔티메타입니다. 물질. 그래서 보면 우리는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렇게 살이 쪄서 돼지처럼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우주를 보면 입자물리에서 보면 물질과 반물질이 똑같은 양이 있을 것 같은데 우주는 순전히 물질로만 돼 있다.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문제다 했는데 그 열심히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주를 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 저희 우주에 있는 물질의 그 에너지 비율을 나타낸 건데 저런 그 매터는 5%밖에 안 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암흑물질이라는 게 4분의 1이 있고 나머지 70%는 또 암흑 에너지라고 해서 더 모르는 것들이 있다. 진짜 물질이 한 5%밖에 안 된다. 5%, 우주 전체에. 근데 거기에 반물질은 더 없고. 네, 더 없고. 와.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한 답을 하는데 그 답을 하는데 입자물리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걸 설명하는데 매터가 왜 존재하는지, 왜 저게 5%밖에 안 되는지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가속기가 필요하다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또 일반인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올리냐면 여기서 블랙홀도 나올 수 있고 빅뱅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 선에서 실험을 잘못하면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항의를 하거나 전화를 하는 걸 넘어서 소송도 제기하신 분들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작은 세계와 가장 큰 세계를 연결하는 그 마법 같은 게 뭐냐? 그게 첫 번째 팽창하는 우주. 그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양자역학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마법이 두 가지 때문에 두 일어난다. 가지인데 저 두 가지 제목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는 들어봤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그런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그 그리스 말들이 쓰여 있는데 전혀 읽을 수가 없는데요. 파이랑 알파. 판타레이입니다. 판타레이. 이게 그 무슨 뜻이냐 그리스어로 모든 것은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 흐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자물리학과 우주가 연결된다라는 그 깊은 연결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게 들어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짧게 설명하겠지만 제 얘기를 듣고 그걸 깨달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도를 한 가지 얻어가시죠. 그래서 사실 그럼 일단 우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모습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렸을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 옆에 제가 일일이 제 수작업으로 갖다 붙여서 저기 보이는 게 뭐다라는 걸 이제 그래서 저 중심에 우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가까운데 태양계가 있고 그다음에 은하수 우리가 있는 그다음에 그 우리 은하수 밖에는 이제 외부 은하들이 있고 그보다 좀 더 멀리 가면 은하들이 형성되는 모습. 그물이 막혀져 있죠. 그 은하들이 형성되는 거고 그 앞에 맨 앞에 가면 이제 별이 처음으로 형성되던 시기. 그다음에 그 이전 이렇게 가는데 저 그림의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특수상대
특성에 의하면 빛도 이렇게 전달되는데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우주에서 오는 빛은 지금 우리한테 보이려면 굉장히 옛날에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주를 볼 때 멀리 있는 우주를 보면 볼수록 사실은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출발했던 그렇죠. 그 옛날의 모습을 본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망원경을 써서 저 멀리 우주까지를 보면 그만큼 더 옛날의 우주를 보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 모습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은 과거의 우주의 모습이다. 그런 거고, 딱 가운데가 현재. 예, 현재. 그리고 점점 점점 멀어질수록 멀어질수록 과거.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그 표시해 놓은 건 그럼 그거를 내가 시간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나 우주를. 그럼 저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처음에 빅뱅이 있었고 그 후에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하면서 변해간다라는 거고, 사실 저 한 장의 그림 속에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한타레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우리 우주는 변해왔다. 네. 어쨌거나 우리를 중심으로 지금 우주를 본 거기 때문에 네. 중앙에 우리가 있고 우리로부터 오는 굉장히 멀리서 오는 빛부터 이제 쫙 나열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이 굉장히 멀리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은하를 볼 수 있다. 태초의 별까지 볼 수 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장비를 또 계속 올리는 거고. 그러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볼 수 있는 가장 먼 데가 어디냐면 우주 배경 복사를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빅뱅 근처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는 네. 거다라는 건데, 사실 저거를 잘 그 그림을 보시면 내가 시간에 따라 변해왔다는 것도 알겠는데, 또 하나 그 볼 수 있는 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주를 따라서 한번 보세요. 어떤가. 그러면 저 빅뱅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원주를 따라서 모양이 다 똑같죠. 네. 예. 그래서 저게 뭘 뜻하냐면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는 우주가 어디나 다 똑같다라는 균일했다. 예. 라는 건데, 그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현재 시간에 가까워지는데 그 똑같았던 우주에서 구조들이 생겨나죠. 네. 그렇죠. 다 별들이 다르게 생기고, 생겼어요. 예, 은하가 생기고 하면서 만들어져 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때 시간에 따라 변해왔고, 그 변해오는 양상이 뭐냐면 처음에는 우주가 어디나 다 똑같이 생겼다가 물질이 뭉치면서 별이 생기고 은하가 생겨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다. 근데 이게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거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질문이 있는데 예. 그러면 모든 것이 이렇게 동일하다가 예. 탕 터졌는데 예. 왜 이렇게 내부에 있는 것들의 이 별들의 모습, 예. 은하들의 모습은 이렇게 다 천차만별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이게 그 어디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똑같았으면 지금도 완벽하게 똑같아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완벽하게 똑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아주 작은 뭔가 차이가 있었어야 됐고, 네. 그 차이가 왜 만들어졌는가가 네. 이제 답을 다 지금 알고 현재는 이제 여기 그 예. 굉장히 그 답을 다 아시는 분들 아, 양자 오, 유동. 이게 이제 맞죠? 작은 예. 양자 유동에서 출발을 해서 아, 예.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 하나 더 코멘트를 붙이자면 네. 사실 이렇게 우주가 다 변한다라는 거를 예. 우리는 지금 이제 지난 100년간 우주론을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 그렇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뭐냐면 물리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아. 뉴턴이죠. 아, 또 김양배라고 할 뻔했는데 순간. 아, 나도 김영배라고 하려고 했는데. 나는 김영도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뉴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 우주라고 하는 거는 뭐 태양주위로 지구가 돌고 막 지구도 자전을 하긴 하지만 그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있을 것이다. 아. 그래서 우주는 영원 불변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다음에 뉴턴 다음으로 또 훌륭한 물리학자 아, 제임스 클러크 김항배 맥스웰? 김항배 나. 김항배. 김양배가 나올 때가 됐죠 이제. 한 다섯 아인슈타인입니다. 번째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인데 그 아인슈타인조차도 이 현대 우주론의 기초를 닦았죠.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네. 드디어 세 번째 위대한 과학자 네, 안 나옵니다, 이제. 김항배 기침이 나오시면서 이제 과학자기 끝난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제 그 지난 100년간의 현대 우주론이 발견한 건 뭐냐면 우주는 영원 불변한 게 아니라 시작이 있었고 계속 변해와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우주의 팽창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 자,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그 우리 우주의 모습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많이 설명하는 건데, 보통 이쪽 공부를 이제 안 하신 분들한테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찾아낸 게 저거였어요. 지구의 모습은 머릿속에 잘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그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 구면이에요. 완벽하게 구해요. 상당히 완벽하게 군데 그게 이제 자전을 하고 있죠. 지구의 구라고 하면 어디나 다 똑같죠. 구면엔 특별한 점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어디나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자전을 하면 방향이 생겨요. 그래서 특별한 방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가 완벽하게 구냐 그러면 그건 아니죠. 예. 예. 잎이 있고 산이 있고 뭐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자, 지구가 완벽한 구라 그러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어렵죠. 아, 못 살죠. 우리조차도 우리는 약간 완벽한 구를 방해하는 존재 아닙니까? 완벽한 구가 되면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예.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왜냐면 불가능해집니다. 아, 예. 왜냐하면 우리는 육지 동물인데 아, 그렇죠. 완벽하게 구면 바다로 덮여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우주도 음.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 우주가 어디나 다 똑같은 모습에서 시작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게 팽창을 해요. 예. 팽창을 하면서 어디나 다 똑같던 모습에서 지구에 울퉁불퉁한 거 생기는 것처럼 물질들이 뭉쳐서 어디는 별이 만들어지고 어디는 은하가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변화를 겪는다. 이게 이제 현재 우주에 대한 기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지 않은 것은 저게 완벽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완벽한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완벽하게 대칭인데 그 네. 안에 작은 요동들이 존재하기 예. 때문에 그 요동이 커져서 지금의 우주의 모습을 만듭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요동의 근원은 뭐냐? 양자 요동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양자 요동교라는 걸 곧 만들려고. 그렇군요. 예. 세상의 만물의 근원은 양자 요동이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넘어가죠. 근데 사실 그래서 우주가 왜 저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시도한 게 이제 100년이 됐습니다. 예. 그게 현대 우주론이고, 그래서 현대 그 과학에서는 그럼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우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들어있는 전체 시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공간에 이제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물질과 시공간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변화해 가는 게 이제 우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말은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럼 그 시공간이 왜 동력학 변하느냐? 시공간이 변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물질은 변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이제 두 개가 맞물려 있다. 그게 저기 나온 우주를 표현하는 아인슈타인 방정식.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시공간의 구조, 오른쪽은 그 시공간 안에 있는 물질의 구조가 두 개가 맞물려서 변해간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왼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왼쪽을 설명하는 이론이 뭐냐? 네. 일반 상대성이에요. 그렇죠. 시공간의 동력학을 설명하는 시공간의 것은 동력학. 아인슈타인의 예. 오른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물질에 대한 건데 그게 지금 이제 김영도 교수님 열심히 설명해 주신 입자물리학. 표준론이란. 그건 다 들었으니까 다 아는 걸로 간주하고. 그러네. 네. 예. 그래도 왼쪽은 잘 모르실 것 같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에 대해서 1분짜리 이게 가능한가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1분짜리로 할 수 있는 예. 그런 강의가 해보죠.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건 뉴턴도 꿈꿨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공간 안에서 물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일 거냐 네. 이제 이런 걸 연구했던 건데 그럼 뉴턴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건 원래 주어져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절대시공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내가 시간과 거리를 재는데 내가 잰 것과 다른 사람이 잰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거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 생각에도 뭐, 예. 내가 찬 시계로 잰 시간하고 예.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가 잰 시간하고 물론 시계의 성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차마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약속을 못 잡죠. 그렇죠. 예.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0분 보자 이랬는데 네. 나는 7시 7시에 와서 오고. 10분 지났다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곤란하죠. 네. 예. 5분만 더 잘게. 예.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날 수 있죠. 예. 어제 그랬거든요, 궤도가. 예. 이게 나의 5분과 남의 5분이 다르면 그 문제가 심각해요. 예. 근데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몇백 년을 지났는데 20세기 돼서 다를 수 있다. 를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신 분이 바로 김항배. 아인슈타인. 아직 5번째쯤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특수 상대성인데 그건 뭐냐면 서로 움직이는 상대 속도에 따라서 시간과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안 끝납니다. 더 어려워져요. 큰일 났네. 예. 예, 가보죠. 예. 뭐냐면 예. 그러니까 상대 속도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시간과 거리도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게 이게 일반 상대성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 네. 저 이 빌딩 맨 옥상에 있는 거하고도 시간이 다르게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구나. 비행기를 탔을 때 예, 그렇죠. 예. 비행기를 예. 탔을 때 밑에 있을 다르고 때. 땅바닥에 있을 때도 네. 시간이 다르게 간다. 또 그렇죠. 어디가 좀 더 빠릅니까? 이게 물질이 근처에 있으면 있을수록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고층에 살면은 땅바닥에 빨리 사는 게 죽어요. 오래 삽니다. 그럼 동안을 유지하려면 물질 근처에 최대한 그쵸. 있어야 되는 예, 그래서 건가요? 예. 100층짜리 건물에 산다 그러면 예. 100층에 맨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과 예. 1층에 사는 사람 사이에는 잘하면 한 100년 살면은 1초쯤 차이가 그러니까. 있어요.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살지 말라는 심각하네. 거예요. 그럼 고층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네. 타워 팰리스 살면 1초 예. 먼저 갑니다. 예. 자, 심각하네. 좀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지구를 네. 떠나서 태양에 가시면 됩니다. 태양에 가면 죽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예. 있겠죠. 네, 다른 이유로 죽으니까. 아, 그러니까 예, 예. 속성 가십시오. 그럼. 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시간 하나 지키려다가 그냥 사람이 죽을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물질이 있으면 음. 시간이 다르게 가는구나. 그렇죠. 라고 하는 걸 이제 발견한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아. 그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예. 이거 상당히 되게 딱 알아듣기 쉽게. 아,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아, 역시 이미 1분 훌쩍 지났습니다. 이 정도면 항배형이라고 네, 들을 수 있는. 괜찮았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네. 우리가 그전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을 이제 준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중력이 알고 보면 시공간에 그 휘어짐이 있고 예. 그게 결국 시간과 거리가 달라진다라는 어허. 것을 아. 나타냈다. 그게 이제 일반 상대성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주로 돌아가요.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론은 표준 모형으로 된다. 이게 다 설명이 되지만, 그러면 진짜로 우주에는 어떤 물질이 있느냐? 이건 표준 모형이 얘기 안 해줍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만 해주지, 그렇죠. 실제로 뭐가 있냐는 우리가 털어봐야 합니다. 좋네요. 예. 당연히 우주에는 우리 같은 네. 이 원자라고 불러요, 우리는. 예. 우주론에서는 다 원자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거 외에도 다른 게 좀 있더라. 이게 뭐냐면 빛이 있다. 복사라 그러고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복사와 원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보이니까. 우리가 아는 물질, 예. 우리 아는 물질이 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주론을 해보니까 중성미자도 있어야 된다. 이게 예. 표준 모형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표준 모형에는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이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있다.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아느냐? 증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과학은 증거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증거를 알아낸 게 이제 이 우주론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그 과정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그 추적한다라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 우주가 어디에나 있으면 어디나 다 똑같이 처음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똑같이 생겼다는 가정을 내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우리 우주가 팽창해야 됩니다. 그래서 팽창하는 예. 근데 팽창을 하면 물질이 변해요. 왜냐하면 부피가 늘어나요. 그렇죠. 영원한 건 절대 네. 없으니까. 예. 근데 그 변화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 복사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건 팽창을 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물질 우리 이런 원자는 밀도가 줄어들어요. 온도가 내려가고 밀도가 줄어들면 물질의 상태가 바뀌죠. 네, 바뀌죠.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우주의 온도는 2.7 켈빈이라고 조사가 돼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켈빈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로 얘기하면 영하 270도. 네. 매우 낮은 온도다. 엄청 낮은 네, 온도죠. 엄청 낮은 예. 근데 우주가 현재도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팽창을 아까 복사는 팽창할수록 온도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지금 내려가서 2.7 켈빈인 거예요. 네네네네. 그럼 옛날에 그럼 팽창하기 전에는 온도가 점점 높았던 얘기죠. 그렇죠. 빅뱅 때는 몇 도까지 올라갔을 거냐? 그럼 빅뱅이 곧대로 처음에 우주가 이렇게 크기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온도가 무한대가 돼야 돼요. 근데 물리학에서는 무한대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뭔가 저게 무한대는 아니지만 무지하게 높은 온도, 수백억 켈빈보다 훨씬 더 높은 뭐 수조 켈빈 내지 뭐 이렇게 쭉 말도 안 되는 온도인데 네. 무한대는 아닌. 그런 온도가 됐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떠오르죠. 그럼 그때 물질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 그 물질들도 그 온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수억 켈빈 또는 수조 켈빈의 온도에서 물질은 어떤 상태가 될까? 예. 이런 질문을 우리 이렇게 궤도님이 답으려는 몇 도까지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뭐 일단은 고온에 취약해서 예, 저는 뭐 한 30도만 넘어가도 네. 못 견딥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럼 온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네. 근데 예. 대부분 물리학을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온도가 뭐냐고 물으면 다 모릅니다. 뜨겁다 차갑다 이 정도 아니겠느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온도의 본질을 이제 19세기의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온도라고 하는 건 우리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들이 이제 얼마나 열심히 진동하느냐 또는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느냐. 예.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저기 분자를 보면 온도가 낮을 때는 얘네들이 진동을 안 하다가 온도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고 입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저런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온도가 높아졌을 때 물질이 어떤 상태가 될 건가를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익숙한 온도가 낮을 때 물질은 고체로 있다. 네. 예. 얼음. 액체가 되고 네. 물. 그다음에 수증기, 기체가 되죠. 네. 왜 그런가 저 그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네. 왜냐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에너지가 온도가 네. 높을수록 늘어나니까 못 붙어 있는 거죠. 네. 떨어져 나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체가 되는데 자, 그 다음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네. 기체의 온도를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될 거냐? 다음 아. 단계로 가죠. 플라즈마로 가죠. 네, 그렇죠. 그래서 플라즈마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원자를 이루고 있던 핵과 전자가 분리가 되는. 분리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가 그 두 개를 붙잡아두는 결합 에너지보다 더 큰 거죠. 예. 다 부서집니다. 그냥 다 따로 노는 거예요. 네, 그냥. 따로 놀게 되는 거의 뭐 거죠. 디스코 팡팡이야. 그걸 이제 예. 플라즈마 상태라고 예. 하는데 아, 예. 거기서 온도를 계속 올라가면 이제는 원자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핵도 부서집니다. 아. 그래서 핵이 다 분해가 돼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거기서 또 올라가면 양성자, 중성자도 이제 쿼크로 다 분해가 돼요. 와.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그렇게 된대요. 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우주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반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우주는 처음에 굉장히 온도가 높은 데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왜 입자가속기로 연결되느냐가 사실 식 두 개에 들어있어요. 예. 일단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네.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에너지가 커진다는 건 뭐냐면 저 식에서 델타 P가 커진다는 거고 네. 그러면 델타 X가 줄어들어야 돼. 예. 그럼 뭐냐? 내가 에너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작은 세상이 보인다는 뜻.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왜 내가 이런 소립자 물리학을 하는데 음. 이따만한 가속기를 줘야 되냐? 썰은만한. 예. 저게 저 한식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활동량을 높이는 거구나. 에너지를 높이려면 예. 거꾸로 이게 굉장히 작은 세계 작은 세계를 볼 수 있는. 큰 예.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자가속기에. 예. 근데 예. 그거 하나에 더하기 어. 내가 그럼 계속 작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예. 이 에너지가 커지다 보면 그 에너지가 이 입자의 질량보다 더 커집니다. 예. 그럼 특수 상태성이 들어와요. 그럼 그 에너지가 이제 물질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없던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는 MC 스퀘어가 또 예, 여기서 여기서 반대로. 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는 뭐 물질이 녹고 분해가 돼서 플라즈마가 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없던 입자들도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온도가 높을 때는 표준 모형에 나오는 모든 입자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야, 그게 바로 입자가속기에서 예, 발견할 수 네, 있었던. 네. 예. 이거 완전히 퍼즐이 다 맞춰지네요. 그러니까요. 역시, 기가 막힌 예. 빌드업입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대단하신 수강수 교수님의 그래서 결국 우주를 이해한다라고 음.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뜨겁게 시작했잖아요. 네. 공평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물질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 이해는 결국 내가 소립자 물리학을 다 알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작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게 이제 우주의 팽창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이런 거대한 세계를 아주 옛날에 빅뱅이 시작할 때는 원자보다 훨씬 작은 세계에 그 양자역학이 나오고 소립자 물리학이 나오는 그 세계로 가지고 간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로부터 우리가 거꾸로 풀어야만 현재 우주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나를 이해할 수 있다. 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기 이것저것 많이 적어놨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네. 거꾸로. 예. 그럼 기본적으로 식으면 어떻게 되냐? 무거운 놈부터 입자 반입자가 똑같이 생겨 있어요. 네네네. 근데 얘네들은 둘이 만나면 사라지죠. 네. 근데 온도가 아주 낮으면 사라지는 만큼 또 만들어져요. 네네네. 그래서 일정한 수가 유지가 되는데 어허. 이 온도가 이 입자의 질량보다 더 내려가면 없어는 지는데 못 만들어요 이제. 그래서 무거운 입자부터 차례차례 사라집니다. 어허. 그래서 그럼 그 상태로 그대로 3켈빈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질량이 3켈빈인 입자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빛 빼놓고. 네. 자, 그럼 현재 우주에는 광자만 남아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우주하고 안 맞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물질이 거예요. 있으니까. 그럼 뭐 있어야죠. 예. 물질이 남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물질과 반물질이 처음부터 똑같은 양으로 시작을 했으면 현재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예. 그건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현재는 물질은 많은데 반물질이 없느냐?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네. 설명이 안 돼요. 예. 반물질은 발견했는데. 예, 근데 더더욱 문제인 건 뭐냐면 여기 열심히 설명했지만 표준 모형 가지고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네. 표준 모형 다 밝히고 소립자에서 다 이해한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현재 우주에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아직 설명 못 하고 있다. 와, 그럼 인류는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이 예, 많다. 이걸 이제 그 여전히 모른다. 전문 용어로는 이제 바리온 비대칭성 문제라 그러고 그냥 물질 반물질 비대칭성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 너무 똑같은 멋있다. 차원에서 네. 이제 암흑 물질도 있어야 되는데 그 암흑 물질이 왜 다시 우주에 남아 있냐? 네.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설명을 이제 하려면 소립자 물리학의 이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여기 결국엔 수원에서 또 열심히 선으로 와야 된다. 가속기 돌려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좋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설명이면은 이제 왜 선에서 입자 물리 연구하다가 말고 우주 얘기 자꾸 하느냐? 그러니까요. 예. 납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마지막 문구 판타레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주는 변한다라는 그 말 속에 네. 사실은 이 우주가 이 양자역학이 성립하는 그 소립자의 작은 세계부터 네. 팽창을 통해서 이 거대한 우주 전체를 다 보여주는 그걸 연결해 주는 거다. 그래서 저 판타레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주어집니다. 이 마무리가 너무 멋있네요. 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그 변함을 찾아가는 과정에 우리 여기 계신 연구진들과 또 우리 교수님 네. 그리고 여기 채팅창에 교수님들이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 한번. 네. 아마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두 분 교수님 다른 기회에 또 저희 레미팅 모시고 그러니까요.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레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